오늘은 이제 25페이지를 읽었고 이제 6페이지를 시작하려고 하죠. 그렇죠? 네. 26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5가지. 5가지 요소. 확실하게 알고 지금 상담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5가지. 5가지 중에 자,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5가지가 뭐뭐죠? 신명. 5가지 뭐뭐예요? 마음. 또 이거를 모르고 상담하면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이 사람 인격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죠? 마음. 힘, 체력, 인간관계, 자기관리. 이거를 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지금 거의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 그거 전혀 그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야, 이게 정말 힘들게 또 시작을 하는구만. 이게 꾸지람 자꾸 하면 기분 나쁠 텐데 말이야. 자, 성경을 먼저 읽고 합시다. 마가복음 12장 23절 11페이지를 읽으세요. 펴서 빨리빨리. 자, 하루 종일 공부하시느라고 피곤한데 동작 빨리 합시다. 정윤씨 11페이지 그 책. 제가 기도는 직접 와가지고요 못 갖고 왔어요. 아, 교재를 안 가져오셨다? 네. 그러면 교재 가진 사람 옆에 앉아야 돼. 자, 11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3절 마리아 씨 읽어봐요. 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야,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5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력이라고 그랬어요. 또 힘, 체력, 그 다음에 이웃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자기 자신은 자기 관리. 이 5개를 다루는 것이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제가 묻는다고. 이거를 모르면 뭘 하자는 건지.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개라고? 5가지인데 자, 말씀하세요. 마음을 심력이라고 했어요. 심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 자기관리. 인간관계, 자기관리. 자, 눈 감고 다시 외워봅시다. 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5가지가 뭐라 그랬죠? 심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력, 자기관리력. 자기관리. 아, 이제 똑똑해지셨네. 네. 자꾸 반복해야 똑똑해져 사람들. 자, 이렇게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인간관계력 혹은 자기관리력. 이 5가지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뜻을 다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힘을 다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 5가지를 알면 인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뱅뱅 돌아야 돼요. 이것을 돌리면서 계속 교제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숲을 알고 나무를 보라. 나무를 보고 숲을 보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숲을 모르고 나무만 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어. 예?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전체가 안 보이잖아. 예. 내가 지금 뭐 하고 컨트롤이- 있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무가 하나도 안 보고 숲만 봐. 전체가 봤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지도를 볼 때 지도를 전체를 이렇게 보고 아시아가 어디에 있고 아시아에 동남아가 어디 있고 대한민국이 어디 있고 이래 이게 전체에서 지구가 어디 있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알고 대한민국에 가면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 뭐 서울, 부산 다 아는데 이 대한민국이 전체의 어느 부분에 있나를 알아야 되죠. 사람을 다룰 때 사람 속에 그 마음, 지력, 심력, 체력은 힘이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을 조정하는, 컨트롤하는 것. 이게 5개가 같이 돌아가야 사람을 바꿔요. 자꾸 이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왜 뭘 하다가 실패하냐면 그 원리를 고치지 않고 뭔가를 잘하려고 그래. 자, 이제 손가락 몇 개죠? 5개요. 5개인데 5개가 잘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에 붙어 있어? 내 몸에 붙어. 손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네. 어제 법륜스님 유명해요? 예. 유명해요? 유튜브에 나와요. 예. 유튜브. 법륜스님 이번에 여기 와서 강의했잖아요. 그분이 이구하더라고. 손가락은 5개지만 지 맘대로 노는 게 아니다. 이게 손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놀아야 잘 돌아간다. 그래서 이분도 성경을 좀 안 하고다 이랬지. 이 5개가 자 보세요.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야. 이 중에 이게 다쳤어. 자, 이걸 근본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설명. 이게 다쳤어. 그럼 4개가 제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간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음대로 해요. 이게 다쳤어. 그럼 다른 4개는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게 마음대로 못해. 왜? 이거 하나 때문에. 멀쩡한 게 상처를 입어요. 이거 다친 것 때문에. 이해가 가요? 네. 새끼손가락 다쳤어. 그럼 어떻게 돼? 빨리 복구. 뭐 불편해. 그럼 뭐 여자분들 설거지 하시니까 새끼손 하나 다쳤으면 설거지 신나게 해요? 못하지. 거슬려가지고 한 손으로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이 5가지 인격의 요소가 건전해야 사람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대답했죠? 네. 분명히 대답했죠? 네. 마리아 씨 내가 했던 거 설명 한번 해봐. 건전해야. 상담을 하려면 5가지. 실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 자기관계를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지만이 상대방하고 상담을 할 때 1번에서 5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계속 상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은 5개가 있는데 손바닥을 중심으로 5개가 붙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다쳤을 경우에는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다친 거를 빨리 복귀하라. 그래야지만이 손가락을 완전하게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5가지의 인간의 구성 요소를 항상 염려하면서 상대방과 상담을 하거라. 많이 맞습니다. 네, 많이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간호사 출신이라서 이거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표현할 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잘 하셨어요. 사람의 구성 요소가 5개다. 이거를 말을 할 줄 알아요.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는 어디에서 뽑았어요 우리가? 근거는 성경에서 뽑았어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마가복음 읽었잖아. 네. 마태복음도 읽었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 읽었잖아요. 주님이 5개 요소가 있다는 걸 암시를 했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상담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 요소가 뭐냐? 자,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를 전문 용어로 만들다 보니까 심력, 마음의 힘, 심력, 지력, 지식의 힘, 력자는 힘력자잖아요. 체력의 힘, 그 다음에 인간관계력 하면 인간관계의 힘, 또 자기 자신이라는 건 자기 관리니까 자기 관리의 힘, 이 5개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요소가 인간에게 있고 이거를 다 사용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예를 들자면 손을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손가락이 5개 있는 것처럼 이게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있는데 이 5개가 손바닥에 붙어있다. 하나의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인격. 근데 이 좋은 인격이 손가락 하나만 다치면 이 인격이 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만 다쳐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말은 인격에 데미지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이 상한 사람이 남을 고쳐? 의사야 뭐 자기가 그죠? 몸이 다쳐도 기술 가지고 고치면 상담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고장이 난 내가 남을 어떻게 상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서 내가 나를 고쳐놓고 남 상담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멘. 자, 이거 정리됐어요? 네. 병덕씨 정리됐습니까? 예. 예, 됐다고 대답해야지만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을 요약해서 또 반복해봐요. 상담이란 이런 거예요. 해보세요. 사람은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재료는 성경에서 뽑았다. 심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 자기관리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다 이것을 다 사랑해야 사용해야 남의 사랑. 다 사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바닥에 5개 손가락이 붙어 있는데 이때 한 개만 다쳐도 손가락이 불편한 것처럼 인격이 불편해서 인격이 상한다. 상담할 때 내가 고장 나면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여튼 수고했어요. 근데 백경 이렇게 받아 쓰느라고 전체를 감각을 못 잡고 그냥 받아만 쓰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학교 수준이 국민학교 수준 아니잖아요. 중학생 수준 아니잖아. 고등학교도 아니잖아. 지금. 대학교도 아니잖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수준이잖아. 그런데 정말 정신 좀 차립시다. 예? 이 받아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간단간단히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정리를 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내가 노트에서 시험 보고 점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자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 요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격은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인격이라는 거. 사람의 구성이 5가지 있다. 이거 뭐 하는 소리야? 뭐가 구성인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뭐 지정의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것이고 심리학에서는 슈퍼에고, 에고, 자아 이런 말도 하고 복잡한 게 그러니까 인격을 성경에서는 5가지 요소로 구성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이제 힘과 인간관계와 자기 관리 성경을 제시를 하는 이게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야 돼요. 머리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 요즘 애들이 왜 머리가 싸움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네? 여기 다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 이거 없으면 사람이 멍해.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하잖아요. 진짜 아무도. 그러니까 지혜, 판단력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 생각나는 대로 막 쏘아요. 생각나는 대로 찔러요.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케이아스가 온다고요. 애들 자체가 그렇잖아. 전화기 있으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디가 연락해? 근데 이제 다 이거인데 갑자기 전기 싹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 여러분 살아남는 건 내가 머릿속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리지. 첫째는 심리학적으로. 아멘. 그리고 살아남으려면은 사람을 설득하려면 말로 해야지. 여러분도 사람 설득하려면 스마트폰 펴가지고 이거 봐 찾아봐 이래가지고 돼요 지금?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시키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저도 뭐 그냥 강의하고 가면 끝이지. 여러분이 뭐 되거나 말거나. 아니 그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때울 필요 뭐가 있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인생 낭비하려고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를요, 노트 적어서 어디다 써먹게. 한 번도 못 써먹잖아. 머릿속에 뱅뱅 돌리고, 특히 상담은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 나 그때 뭐 배웠나 보고. 여기서 상담할 거야? 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뭐 질문을 하면은 원리를 알아야지. 아, 얘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얘가 자기 관리에 문제가 있구나. 얘가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얘가 이 지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구나. 얘가 이 체력이 약하구나.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해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파악도 안 되고 왜 찾아왔니? 뭐 했니? 야, 기도합시다. 뭐 성령이 연결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게 무슨 기독교 상담이고 사회 상담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자료 내가지고 저거 뭐라 뭐해나 물어보고 사람 막 괴롭혀. 1시간 괴롭히고 200불 내고 다음에 또 와. 또 해주고. 자, 보라씨. 예. 보라씨가 또 해봐요. 내가 했던 말 요약해서 해봐요. 지금까지. 네, 기독교 상담은 성경에 근거해서 인간의 5가지 인격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심력, 지력, 체력, 인간 관계력, 자기 관리력이 있는데 이 5가지는 손이 손가락에 손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같이 하나의 인격이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다 불편해질 수가 있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지 완전하게 그 준비를 해야지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여튼 이게 저것을 정리하려면 꼭 이런 실수가 나와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5가지 중에 깨진 게 많다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가 심력이 깨졌냐, 지력이 깨졌냐, 그 체력이 깨졌나, 인간관계가 깨졌나.
또 자기 관리가 깨졌나 이걸 알아가지고 고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있으면 5개 중에 5개 다 깨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멀쩡한데 4개가 깨진 사람이 있고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걸 찾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해온 거라고 지금.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지식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적어가지고 배우고 아 오늘 강의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목사님 이걸 적어야지. 집에 가서 연습하고 뭐하고 하려면. 집에 가서 연습을 했다고요? 아니 집에 가서 연습하고 하려면 3번을 몰라. 그럼 뭐 어디 가서 빨리 거기 와서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수업 시간에 와서 다시 물어보라고.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 묻고 대답하고 깨닫는 게 공부지. 그 뭐 공부 날짜 떼어서 수업 떼어서 졸업증 받는 게 공부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제 말은 이걸 이렇게 알아요. 아니 알아 좋은데 적는 건 좋은데요. 적은데 의존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못 하는 거야. 지금까지 지금 한 거 내가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안 해요.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왜 5가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에? 왜 그걸 알면 문제를 해결해? 그 5가지가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5개, 뭐, 너답이 5개 나왔으면 어쩌고. 사람은 이 5가지의 요소를, 인격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근거는 성경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동영 박사가 이 찾아낸 거 원리를 한참 설명했어요. 이런 게 머리에 팍 박혀야 이 공부가 공부지. 제대로 나오지. 예, 제대로 나와요. 근데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 공부할 때, 이 세미나 듣고 할 때 뭐 수백 명 지나갔잖아요. 그 중에 10명,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10대 명만 머리에 탁탁 박히고 돌아와. 나머지는 그냥 감동받았다 그러고 끝나. 근데 뭐 그 사람들의 교육 지도자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 여러분은 명색이 신학교인데 교회에 교인들보다 못해도 되겠어요? 안 되죠. 교인들보다 잘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교인들보다 똑똑해야 되잖아. 교인들보다 잘났다는 말이 뭐 얼굴이 잘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보다 지적으로, 예? 건강하게, 또 뭐 교인들보다 심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어떤 게 강한 거야? 어떤 게 담대한 거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심력에 대해서 했잖아요. 마음이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어제 지난주까지 한 거잖아요. 마음이 깨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마음의 일생의 고공표를 만들어라. 정체성을 찾아라 해서 그 뭐 갖고 싶은 게 뭐냐, 계획이 뭐냐,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깨진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그 다음에 창의력, 정서력, 예? 그러니까 음악을 해라, 시를 써라. 그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시를 읽고 해석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 정서력은 반응이거든요. 남의 우리가 어떤 길가에 불쌍한 사람이 있다 지나가는데 보면 아, 참 안 됐다라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데 내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픈 척하면 이게 안 된다고. 공감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론 슬프냐고 뭐 잠시 눈물 나는 그따위 공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아픈 얘기를 할 때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끼려면요. 시를 쓸 줄 알고 음악을 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공감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야.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도마뱀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공감대라고. 그리고 이제 창의력. 사람이 뭔가 새롭게 발전을 시키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강해져요. 이렇게 해서 심력이라는 말을 내가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체성, 고공표, 또 이렇게 창의력, 정서감 이런 게 막 해야 마음이 강해지는구나. 단단해지고 용기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빙빙 돌아야 상담하러 왔을 때 얘가 마음이 약하구나. 깨졌구나. 알아채가지고 얘를 깨진 마음을 어떻게 하려면 얘한테 뭐 음악적인 얘기를 해줄까? 시적인 얘기를 해볼까? 뭐 이런 접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감이 잡혔어요? 이제 정연 씨 물어보면 지난번에 안 와서 모른다 그러겠지. 뭐 알아들어 하지 뭐. 지금 오늘 들은 것만 얘기해봐요. 네. 사람을 다룰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지, 지력이 어떤지, 체력이 어떤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자기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상담 방법을 상담을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다. 그까지요. 네, 뭐 간단하게 잘 하셨네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5개를 해야 되는데 왜 5개를 해야 되냐를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의 인격이 5개 요소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손이 한 손바닥 안에 5개가 연결되듯이, 그렇게 항상 내가 예를 든 것은 5개 쉽게 이해하라고 손가락 예를 들어.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 이렇게 이래 돌아가야 손이 잘 돌아가는구나. 상기하라. 그거는 이제 대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자기 혼자서. 그럼 알아야죠. 알아서 상대방을 찾아내는 거죠. 자, 혜신 씨 오늘 처음 들었는데 뭐 들은 거 이해가 되는 거 있어요? 재미있어요. 근데 뭐 기억나는 말 해봐요.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예. 네, 그래서 아이고 가만히 있어 잠깐만 적지를 않았네. 생각나는 대로. 응? 생각나는 대로. 이웃, 아니, 몰라도 돼. 인간관계, 자기관리, 지력, 체력, 예. 또 심력. 마음관리. 예. 또 저는 3가지를 그거는 내가 알고 있으면서 상담을 할 때 저 사람은 공감을 느끼려면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손가락에 선이 이렇게 붙어 있듯이 그렇게 공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상담을 할 수가 있다. 상담을 하려면 공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디가 비어 있는 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을 느끼는 게 이제 심력의 문제인데 똑똑하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저기 있잖아. 체력이 몸이 안 좋은데도 그 체력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네. 나와요. 네. 우리 어제까지 지난번까지 심력,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안에 공감대, 창의력, 정체성, 고공표 뭐 이런 이야기, 뭐라고 할까, 반응력 이런 거 다 이야기했다. 자, 오늘 26페이지입니다. 네, 두 번째 인간에게 갖고 있는 심력에서 지력, 지혜로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자, 보라씨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 지력이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더라도 그 중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는 거짓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을 찾아내고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불의에 넘어가지 않고 정의를 지킬 수 있고 인생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 지력을 바르게 구축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 방법,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 씨, 책 많이 읽었죠? 네. 책 많이 읽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글쎄요, 생각이 지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안 읽은 사람은? 무엇이?
지적이지 않지. 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과연 지적인 사람이고 지식인인가? 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지식인인가? 그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실력이 있어요? 있지 아무래도.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똑똑해요? 예. 똑똑한 그렇지. 많이 지혜로울 수는 있어도 똑똑한 거하고 좀 거리가 뭐 여러분 말이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는데 이게 창의력이란 말을 아까 했는데 이 공부할 때는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책을 그러면 많이 읽었는데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똑똑한 거야? 소설 많이 읽은 사람이 똑똑해? 아니면 잡지책 사글이 다 읽은 사람이 똑똑해? 아니면 의학책 많이 읽은 사람이 똑똑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정보에 관한 거. 정보에만 가는 거. 그럼 신문 많이 읽은 사람이 뭐 엄청 똑똑할 수도 있겠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안에 지혜로운 게 많아서 똑똑한 면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제일 똑똑해야 되겠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보단 다르죠.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사는 거. 예? 아무리 불경기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많은 그 다른 면이 너무 많아요. 세상보다 똑똑한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찬이 많죠. 크리스천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왜 크리스천이 이렇게 적어? 다 크리스천들이 다 지도자가 돼야지. 그렇지만 지도자 중에서도 진짜 크리스천들이 많죠. 지금 대통령 중에 미국인 뭐 크리스천 국가니까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크리스천들이 똑똑하다면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잖아. 국회의원이 제일 많이 나오고 학교 총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뭐 여기 시의원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도자들 중에. 많이라고 더 많아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게 제가 이게 묻는 거는 이 학교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게 지식의 힘인데 지식의 힘을 가졌다고 할 때 뭐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으면 지식인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은 사람이 과연 지식인인가? 자, 물어볼게요. 지식인들이 사기를 더 잘 쳐요? 지식 없는 사람이 사기를 더 잘 쳐요? 없는 사람들이 잘 치지. 아니 구분이 없죠. 구분은 안 됐죠. 아니 뭐 비트코인 사기 치는 놈이 무식한 놈이 쳐요? 아니죠, 그거는. 금융 사기 무식한 놈이 쳐요? 어, 주가 사기 무식한 놈이 쳐요? 예? 주머니가 똑똑하네. 여러분 은행 사기 무식한 놈이 돈 빼갑니까? 해킹합니까? 여러분 사기를 하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거짓말해서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기에 사자도 못 들어가요. 세상에 엄청나게 사기꾼들이 무식한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부동산 해먹는 놈들이 무식합니까? 지식들도 많지. 머리가 좋은 거지. 배운 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을 많이 읽은 놈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진짜 지식이냐고. 참 지식은 아니고. 크리스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안 치죠. 안 지러. 안 치야지. 크리스천 양심 있으면 당연히 안 치는 거고, 당연히 뭐 돈 욕심 없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지. 그건 일반 상식적이지. 그걸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예? 아니 뭐 길가에 돈 떨어져서 뭐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 갖다 쓰고 신문에 나오는 게 그게 세상이야? 당연히 갖다 주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신문에 나와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하면 똑같은 얘기니까 우리 다 60 이상 살았죠. 네. 병덕 씨 빼고. 그렇죠. 네. 혜선 씨는 60 넘었어요? 네. 네. 60년 살았으면 알 만큼 알잖아요. 좀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사기 안 치고 살았어? 거짓말 안 하고 살았어?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그럼 우리 성경 몰라서 사기 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지식의 힘이라는 게 뭐냐? 책만 읽고 공부 많이 한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 자, 아까 보라시가 했던 천천히 읽어봅시다. 지식, 지력이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의 힘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더라도 그 중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는 거짓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을 찾아내고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불의에 넘어가지 않고 정의를 지킬 수 있고 인생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력을 바르게 구축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도구, 방법,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요. 여러분 책을 한 페이지 읽었어요. 이 중에 가짜가 있고 진짜, 특히 신문 읽으면 여러분 이게 반은 가짜다, 반은 진짜다, 이거는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알 수 있어요? 없잖아. 모르잖아. 신문 낯설게 그냥 믿잖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이게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아세요? 뭐 나쁜 놈은 나쁘다고 쓰고 그랬지만 이게 진짜 몇 프로가 진짜인가? 그 유튜브 띄우면 무조건 다 믿죠 여러분. 유튜브에 떴다 그러면 그냥 믿어 그냥. 네? 그게 가짜, 유튜브가 몇 프로 가짜인 줄 아세요 혹시? 많죠. 아니 몇 프로? 50-50로 봐야 될까? 50%, 75%. 크리스찬들이 유튜브 띄우면 그냥 100% 믿으려고 그래. 그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오하이오 주인가? 다 잊어먹었네. 그 조그만 대학교에서 왜 학생들 막 계속 회개운동 일어난 거 있었잖아요. 일주일간 연속으로. 뭐 뉴스감이잖아요. 학생들. 그리고 막 학장이 한 열흘 지나니까 이제 스탑 그만하라고. 비디오 카메라 그만하고 하라고. 그랬더니 또 일부에서는 아니 회개운동이 계속 일어났는데 아니 이걸 뭐 그만하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러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막 여기가 다시 1907년에 한국에 무슨 평양 각성운동, 여기 어디야 아주사 부흥운동이 제일 낫다고 막 미국에 처음에는 유튜버가 막 수백 개가 종류별로 떴어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하나 띄웠는데 날카롭게 띄운 거야. 거기에 그 찬양 계속 인도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느냐?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동성애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무슨 회개냐? 눈물로 감동 준 거지. 유튜브 다 올렸어요. 그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어? 양쪽을 다 믿어요. 뭐 여기서 뭘 믿으라 말아 할 거 없고, 그 동성애자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가 동성애자라고. 뻔뻔스럽게 동성애자인데 당연히 예수 믿는다는 거야. 감동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막 울었던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진정한 회개인지 그냥 그 순간에 황홀해서 감동적인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예? 뭐 시어머니가 돌아갔었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에 원수지게 살던 며느리가
장례식 앞에서 뭐 우는데 그 눈물이 진정한 눈물인지 쇼 눈물인지 위선의 눈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질문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유튜브에 뜨는 거는요,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냥 그대로 띄웠다 뭐 이런 거야 뭐 뉴스감이 아니니까 별거 아닌데, 적어도 어떤 뉴스감이라고 하면서 어떤 시사 문제를 다루고 나무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뉴스들, 의학 정보, 건강 정보 또 뭐 이런 것 중에 과연 몇 프로 믿을 수 있냐? 요즘에는 뭐 하도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뭐 웬만큼 가짜면 금방 드러날 만큼 아니 그래요. 그래서 50-50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구분을 못해. 어느 의사 그 사람 유명하다, 어느 대학 교수다, 그 사람이 쫙 하면 그 사람 친절하게 잘한다. 거기에 관한 건강 제가요 그 GPT 아세요? 네. 찍어봤어요? GPT가 뭐예요? 그 저기 어느 지역을 찾을 챗 GPT 저기 뭐 논문 같은 거 뭐 쓰신다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구나. 저기에서만 했지, 지도에서만. 챗 GPT가 글로벌 프로포지셔널 T가 뭐더라 무슨 약자인데 테크니션인가 하는데 그게 저기 거기 들어가면요 질문을 딱 하면 어떤 거는 수십 페이지, 어떤 거는 몇 페이지, 어떤 거는 몇 줄로 쫙 설명이 나오고 참고 서적까지 다 나와요.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학생들 그거 가지고 숙제로 내버려요. 자기가 몇 가지 고쳐가지고. 근데 그걸 구분해내는 교수가 몇 없는 거야.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남의 거 가지고 숙제 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GPT가 이제 시도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시 비슷하게 제목을 하나 주고 내 사랑 신마리아에 대한 시를 한 편 써주세요. 그러면 시가 하나 쫙 나와. 단편시 써주세요. 삼행시 써주세요. 오행시 써주세요. 이렇게 쫙 나와.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골라서 내는 거야. 시 하나 작품 내는 거야. 구분을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유명한 그림으로 AI로 그린 그림인데 그게 사진 작가의 전시회, 국제 사진 작가 전시회에 그게 수상을 했어요. 그 여자가 다른 여자를 이렇게 헉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뭐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수상을 했어. 뭐 사진 작가? 사진 작가가 찍은 이제 사진들 전시회인데 국제적인 전시회이기 때문에 유명해요. 거기 하면 뭐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데 했는데 되고 나서 상을 그 사람이 이제 타러 가야 되는데 딱 거절했어요. 이거는 내가 찍은 게 아니고 AI로 만든 거다. 사진 심사위원들도 자기들 구분을 못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밝히면 나 상 안 받는다. 양심적이네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과연 AI가 어디까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가 내 실험을 했는데 심사위원들 다 속았다 이거지. 여기에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지식의 힘이에요. 지력이에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책을 수만 권 읽어도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야. 그래서 26페이지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한 이유가
여러분이나 저나요. 책을 딱 읽으면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건 엉터리다 이런 거는 빨리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힘들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문학 그 모임에 잠시 참석했는데 그분이 글을 잘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적을 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 구절은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 데서 따온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마음 없이 글을 쓴 건데 보는 사람은 뭐 유행가 베꼈다 이 말이지. 딱 반의 반줄도 안 돼. 그러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구절 같아. 근데 이거 뭐 유행가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엮었네요 이러는 거야. 책 꽤 읽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잡아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교에서나 숙제를 했을 때 요즘 애들이 GT를 쓰는데 지식의 힘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 유식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뉴스를 읽고 이 뉴스가 어느 정도 진실하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고. 말은 구분하라고 하지만 정현 씨가 저한테 와서 한 30분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의 말이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꿈인 거고 어느 게 이게 만들어낸 건지 내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저분의 말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자가 찾아와서 막 떠드는데 무조건 다 듣기는 하지만 어디까지 얘가 진짜고 어디까지 이게 꿈인 거고 이거 어디까지 해야 이 상담을 할 건지 그리고 의사가 환자가 찾아오면 환자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사가 묻잖아.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니 선생님 그 배가 안 좋아서 배가 어떻게 아프냐. 그래서 이렇게 옆에가 언제부터 아팠냐. 꼬치꼬치 자꾸 물어.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 진단 해보면 몰랐대. 아니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데 어떻게 진단하냐.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야. 거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동차 고치러 갔을 때 문제가 있어 간 거 아니에요? 차 고치러 가서 어디가 뭐 엔진 어디가 언제 어떻게 해요? 막 물으면 우리가 전문가가 이제 설명을 못 하잖아. 그냥 이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뭐 힘들어요. 아니 그래도 어딘지 모르고 내가 무조건 떠들볼 수 없잖아. 요즘에 기계로 다 나와요. 기계로 나오는 거는 이제 오일이 얼마 남았다, 뭐 타이어가 어디가 상했다 이런 게 이제 탁탁탁 나오는데 요즘은 많이 기계가 알아내는데 파트가 오래됐다. 뭐 그래서 알아야 뭐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알아야. 여러분 저를 알아요? 교수님이시다. 그거밖에 아는 거 또 있어요? 재미있으시다.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이제 저를 얼마만큼 알아? 하시는 만큼. 그럼 지금 얼마만큼 알았냐고? 아니요 하시는 만큼이요. 그 외에는 또 질문을 하면서. 예. 내가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아니야. 좀 파악을 좀 잘하시는 분이다. 파악을 잘 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시는. 마리아 씨, 제가 어떤 사람 같아요? 좋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동적인 이야기. 40대 초반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흑인촌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SOS를 쳐서 목사님한테 살려주시오 했을 때
얼굴과 손 이런데 구두약을 바르고 가서 구출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진짜로 정말 진실성이 너무너무 강한 이 교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앞으로 배울 때 너무 진지하고 정말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야기는 다 진실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교수님이시다. 정의롭고 진실한. 병정 씨는 좋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사실이에요. 저는 저 어떤 사람 같아요? 사실만 얘기합니다. 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교수님. 그런 겁니다. 좋은 거는 다 훌륭하시다. 좋습니다. 예. 그만. 보라 씨는요? 스킵. 학생인데 뭘 스킵해요? 그냥 편안하게. 물론 학생 아닌 학생이지만 예.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아니 건. 표현하기 어려워. 뭐 어때, 뭐. 편안하게 하세요. 실력 있으신 교수님이시고 예리하게 판단을 잘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좋은 건 다 있구나 여기.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땠어요? 네, 혜진 씨는? 저는요 처음에 볼 때 굉장히 날카롭게 뵀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면서 아 강의를 참 잘 들어왔다. 왜냐하면 따뜻하신 것 같아요. 따뜻하고 재미있으시다. 그리고 오케이. 네네. 네. 또 더 그만해요. 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럼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하세요. 아, 여러분 다 맞는 말,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 저 외로운 사람이에요. 저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죠.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내가 갑자기 저 외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 뭐야 갑자기? 성화님이 안 계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는 극히 부분적이라는 그랬어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만난 부분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는요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분에서 얼마나 알아 그러면 그렇죠.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 나 그 사람 잘 알아. 뭐 그 사람하고 기분이 나빴다면 아 그 사람 못 써. 뭐 이렇게 그냥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정말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한 가지 예를 들게. 그 우리 캐톨릭 계통에서는 아주 최고의 학자로 취급받는 토마스 어콰이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어콰이너스가 1400년대 사람인가 그런 것 같은데. 토마스 아퀴너스. 예, 아퀴너스죠. 우리나라 말 토마스 아퀴너스인데 그냥 영어식으로 토마스 어콰이너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는 엄청난 그 책을 썼어요. 그 7,000페이지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7,000페이지인데 그때 당시는 인쇄술도 없고 한자 한자 잉크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년을 걸려서 신학에 관한 걸 썼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그 책을 다 썼을 때 그 종교개혁 전이니까 온 기독교 계통이죠 그때는. 유럽에 뭐 이분을 최초로 너무나 잘 아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닥터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그때부터 박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닥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계속 좀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던 이 엄청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바다에 가면 조개 껍질에 조개 껍질에 바닷물을 닮았어. 그거야.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에
요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아요? 그거보다 더 조금.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말들. 그 잘못 오해하고 예수 먹고 세상은 다 형편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세상 것이 너무 적어 보인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맛으로 성경 읽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 성경 300독 했다. 뭐 300독이 대단한 거야? 성경의 밑바닥에 내려가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감추어진 무궁무진한 진리를 신학교 4년 3년 이런 거 해가지고 목사 된 것은 정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법을 약간 알려주고 끝나는 게 신학교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이 분야로 살으라고 목사 시킨 거지. 그러니까 목회한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돼. 작아지지. 내가 누군지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거울 앞에 딱 서면 내가 뭐 그냥 다 보이잖아. 감출 수 없잖아. 그게 지식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의 힘, 인간의 인격 속에 마음의 힘, 심력, 지식의 힘, 지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책 좀 많이 읽으면 지식이 끝났다? 지력이 있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선과 악을 구분 못하면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서론을 기르는데 5분간 쉬고 합시다. 서론을 기르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좋은 거를 딸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그냥 누구나 하시는 말씀이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지식의 힘을 키우려면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학교가 왜 필요해? 그냥 자동차 고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필요해? 그냥 바디샵에 가서 눈으로 보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배우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파트를 알아야 되고 조립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기계도 사용할 줄 알아야 이런 게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힘을 키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26페이지 넘버 1 읽어봐요. 넘버 1.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넘버 1. 지력을 향상시키는 지식 운영 능력. 이 말이 좀 재밌죠? 지력을 발전시키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인데 거기에 보면 정보 입수 이런 말이 있어요? 네. input, information. 그 다음에 심화, understand, 혹은 지혜, wisdom, classify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표출, output. 그게 뭘 만드냐? 실력, ability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게 이제 어떤 건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적은 1번. 자, 마리아 씨 읽어봐요. 센스 그룹 넘버원 입수 센스 그룹 잠깐만 그룹핑하라 수많은 정보를 가려서 받아들이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센스 그룹으로 나누는 능력을 키워라. 지적 능력이 클수록 센스 그룹이 넓다.
훈련할수록 넓어진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정상 수준 1분에 1200 내지 1500자를 읽는다. 정상 인간들이 하는 방법. 정상 이하 1분에 500 내지 600자를 읽는다. 인간 이하. 한 3개월 정도 훈련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 가장 무식한 사람,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그것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어떤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입수라 그래. 입수. 네. 신문을 읽든지 뉴스를 듣든지 TV를 보든지 그 인포메이션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걸 입수라 그래요. 근데 10개의 정보가 들어오면 머리에 다 남아요? 아니요. 몇 개 남아요? 몰라요. 한 7개가 남지. 그럼 7개가 남으면 3개는 못 알아듣습니다. 3개만 나오면 하루에 정보가 몇 개 들어와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몇 개 들어오는데? 수십 가지 들어오죠. 그럼 수십 개 중에 그 10개 중에 7개 남는다 그러면 70%가 머리에 남아요? 그러면 평생 머리가 깨지겠네? 또 잊어버리죠. 그렇죠. 머리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지. 그렇게 막 정보를 쌓는데 그거 써먹어요? 못 써먹죠? 썸데이. 근데 썸데이 자, 여러분 보세요.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중에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남는 건 남아. 그 남는 것은 이 말을 하면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칠판이 없으니까 설명하기 힘든데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돌아다니죠. 네. 책도 정보고 뉴스도 정보가 하는데 그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10개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 10개가 들어왔는데 5개가 없어졌어. 5개만 남았어. 그게 나한테 남은 지식이야. 5개. 그 요것도 언젠가는 없어져. 근데 이 5개가 남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 정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해놔. 해놔가지고 이거를 써먹어야 되죠. 그 써먹는 것을 표출이라고 그래. 아까 맨 위에 줄에 정보, 입수, 심화, 그 다음에 표출. 그 표출을 했을 때 표출한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야.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요, 이 말을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내가 뭐 5가지 요소 이야기하고 인격의 뭐 요소를 이야기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상담을 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고 손가락 5개 예를 들고 막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요약해서 보라고 그랬어. 말씀해 보라니까 각자가 자기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내가 준 정보가 막 들어왔는데 여러분 남아있는 건 뭐 기록한 거다든지 어쨌든 머릿속에 남은 거 그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표출이야. 그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야. 그 책을 수백 번 읽은 게 실력이 아니고 읽은 책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서 말로 표현을 하면 말로 표현한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실력. 자, 쉽게 예를 들게요. 막 노트 필기를 수백 페이지 했어. 막 외우라 그랬어. 내가 시험지를 한 장을 딱 줬어. 자, 책 듣고 시험지 답을 쓰세요. 그러면 시험지에 쓰는 답은 그 많은 노트에 기록된 중에 뽑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게 심화한다는 거야. 그걸 정리를 해서 쓴 거야. 적었어. 적은 것이 그 사람이 표출한 거라고. 적은 것이 그 사람 실력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점수를 뭐가 주냐면 적은 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자, 심화라는 말을 또 해볼게요. 전화번호 10개가 있어.
자, 마리아 씨 전화번호 몇 개 가졌어요? 나는 뭐 정연 씨 전화번호도 모르고 병덕 씨도 몰라. 근데 마리아 씨는 이 학생 전화번호 몇 개 가졌어요? 우리 학생들이 네. 다 가졌죠. 다 가졌어요? 그럼 다가 10명이나 합시다. 그럼 10개의 정보가 있어. 근데 그걸 전화에다 입력을 했죠. 네. 어떤 식으로 입력했어요? 가나다 순으로? 아니요. ABC 순으로? 아니요. 그럼 유비유. UBO 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썼을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누구 이름을 하면 유비유가 다 떠요. 그러게. 그래서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딱 쓰죠. UBO 다음에 이름- 전화에 입력을 할 때 입력할 때 이제 이름을 먼저 해? 이름 먼저 하죠. 가나다 순으로 ABC 순으로. 아니 그냥 해요. 그냥 하면 거기서 다 해줘요. 그냥 하면 기계가 가나다 수로 네. 정리돼. 유튜브에서 아니, 정리가 딱 돼요. 전화기는 가나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그냥 그 사람 이름만 영어 하면 되는 입력이 이름. 되는. 이름하고 유비유를 치면 이 유비유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떠요. 그 중에서 근데 이제 지금 거기서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전화에 UBO가 다 뜬다는 말은 어딘가 UBO를 입력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식으로 입력을 했냐니까. 가나다 선으로 했느냐 아무래도. 가나다 거기 다 수는 아니고 정리해주잖아요. 그냥 중요한 그러니까는 목사 권보라 유비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찍었다. 그러면 그 목사는 목사대에 딱 뜨고 음, 전도사는 전도사대에 딱 뜨고 그냥 유비 학생대로 떠요.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서 딱 골라 쓰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가지고 누르면 전화가 간다 이거지. 그렇죠. 타임 매니지먼트가 기가 막혀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분류해서 한 것을 클래시파이라고 해요. 그게 심화야. 그러니까 학생들 전화번호가 10개인데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UBU 단위별로 쫙 해놓은 것을 심화, 클래시파이 한 거야.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전화번호 찾기가 쉽죠. 금방 찾죠. 금방 찾아가지고 탁 눌렀어. 그거 써먹는 거지. 그게 이제 표출이야. 실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정보가 왔는데 머릿속에서 정리를 할 줄 알아요. 수많은 책을 읽어도 그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수많은 책을 제대로 읽는 법을 알아야지. 먼저 정리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수많은 책을 여러분 책 10페이지를 읽는다. 10페이지 몇 시간 걸려요? 읽는데? 소설이야 금방 읽겠지. 근데 좀 전문서적 10페이지 읽으려면 한 10분 걸려요? 전문에 50페이지 하려고 더 걸리지 한 30분 걸리지. 걸려요? 네. 네, 그 30분 좀 걸려서 읽었다고 합시다. 그 책을 덮었어.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어때요? 요약해야죠. 무슨 뜻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냐고. 기억에 남는 거기에 거. 있는 타이틀 뭐 책 다시 피잖아. 다시 또 보잖아. 이 뭐지? 네? 그냥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읽은 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봐야 되잖아. 다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린다는 뜻이야. 그거는 지력을 키우는 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일본에 입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수. 센스 그룹핑하라. 수많은 정보를 가려서 받아들이라. 이 말이 있으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In the beginning. 그리고 줄쳤죠. There's God created. There's the heaven and earth. 아버지가 줄쳤어. 방에 줄쳤어. 들어가신다 줄쳤죠. 이렇게 사선을 쳤죠. 이걸 그룹핑이라고 그래. 센스 그룹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여러분 연필을 들고 무슨 책을 읽든지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는 게 이해가 빨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는 게 빨라. 후자. 그러다가 좀 더 빠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더 빠르죠. 좀 더 하면 그냥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한마디로 다 알아듣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을 센스 그룹핑 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이렇게 이제 하는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지식의 힘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훈련을 시켜봤는데 어떤 결과가 오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1분에 글자를 1200자에서 1600자를 읽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책 한 페이지가 몇 자예요, 글자가? 글쎄. 대략 몇 자 같아? 한 2페이지 정도에? 네. 그러면 2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으려면은 1분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래. 근데 반밖에 못 읽, 반도 못 읽어. 한 페이지 읽는데 1분이 더 걸려. 물론 빨리 탁탁탁 읽으면 뭐 금방 읽겠죠. 근데 대강. 한 페이지에 지금 글자 숫자를 대충 딱 하니까 700 내지 800자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1500에서 1600이라면 두 페이지 반을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두 페이지 맞네. 그렇죠? 네. 두 페이지 반을 1분에 읽어야 이제 정상적인 정상이에요. 수준이고 그 한 페이지 정도를 1분에 읽으면 수준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면 내가 수준 이하인가 수준 이상인가. 집에 가서 시계를 딱 초침 눌러놓고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의외로요 책 빨리 못 읽어요. 그리고 뭐 눈으로 대강 읽어가지고는 읽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하려면은 처음에 좀 늦어도 이렇게 줄을 쳐가 읽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이렇게 탁탁 치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것이야. 이렇게 쳐서 읽다 보면 오늘 밤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 연필로 이렇게 끊어가면서 읽어보시라고. 단어끼리 끊을 수도 있고 조금 길게 끊을 수도 있고 그게 미닝이라고 그래. 센스 그룹이라고 그래요. 칠판이 없으니까. 근데 교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읽어야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이해하는 힘이 빨라져.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대부분 사람들 책 한 10페이지는 책 읽는데 시간 많이 소비하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서 빨리 읽어. 빨리 읽는데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그걸 속해법이라고 그래요. 속도법이 아니고 속해법이라고 하는데 빨리 이해한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국민학생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국민학생한테 실험을 했는데, 그 실제로 KBS에서 했나? 교육방송에서 카메라를 대고 얘를 데리고 도서관에 간 거야. 아주 서점에 간 거야. 서점에 가서 네가 여기 소설책 한 권 골라봐. 한 번도 안 읽은 거. 얘가 하나 고른 거야. 소설책, 애들이 읽는 소설책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장편 소설이 아니고 단편 소설 정도인데 그냥 일반 소설책 내용이에요. 몇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통 100페이지는 넘잖아요. 소설 한 권에. 그렇죠? 훨씬 높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짜리를 집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너 이거 몇 페이지, 너 읽을 수 있냐? 또 그래? 너 몇 분 만에 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 이거요? 뭐 한 5분? 7분? 그럼 읽어볼래?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딱 댄 거야. 대고 내가 책을 딱 펴고 이렇게 읽는 거야. 페이지 50장은요. 50장 넘기는데 뭐 2, 3분도 안 걸려. 속해.
그래서 다 읽었대. 야 진짜 다 읽었냐? 예. 얘기와. 너 이거 줄거리 얘기할 수 있냐? 예. 해봐. 주인공이 누구고요? 주인공이 누구고? 스토리가 뭐고? 결과가 어떻게 가고? 이게 뭐 중간에 사건 이런 거. 다 요약해서 탁탁 하는 거야. 어머나. 그래? 너 똑똑하다. 아, 저도 내 동생도 잘해요. 그러더래. 자기 동생은 뭐 7살짜리라는 거. 집에 있대. 집 동생 보고 또 이제 모르는 책을 하나 준 거야. 내가 읽을 수 있어? 몇 분만 읽을 수 있어? 뭐 이건 뭐 한 5분 6분이면 읽어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보는 거야. 이렇게 넘기는 거. 나중에 물어봤어. 너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해가 된대. 책 한 페이지가 거의 한눈에 들어온다. 얘는 공부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하죠. 이렇게 보면 한눈에 들어온다. 이해까지 다 하는데. 그래서 이 훈련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훈련했다는 거야. 이거 했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시켰다. 점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없어도 뭐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상담 가르쳐요? 제가 뭐 상담이니까 사회에서 뭐 심리학이나 이야기하려고 여기 온 줄 아세요? 뭐 아니에요. 그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이 교재 어딘가에가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페이지가 많이 들어가서 뺐나? 페이지가 저기 교재 57페이지 한번 봐봐요. 네, 56페이지. 56페이지 교재. 속해 독서법 원리라고 있죠. 타이틀. 예? 예. 마리아 씨 찾았어요? 페이지. 예. 빨빨 찾아요. 괜히 그렇게 되어지네 그냥. 예. 속해 독서법 원리가 있죠. 찾았어요? 예. 병덕 씨. 네. 돌아 찾았어요. 거기 음절수 1, 3, 4, 6, 7수 이렇게 쭉 했는데 센스 그룹핑, 센스로 나눠서 읽어라. 자, 읽어요. 첫 번째 센스 그룹으로 나누는 이제 음절수가 음절이 뭐 1에서 3개의 음절이네. 그거는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리빙스톤은 발이 부르트고 입술이 터지는 고통을 참고 읽으면서 끝없는 모래 삼아 아프리카 탐을 계속했다. 이 중간에 줄쳤잖아요. 죽어 면제 탈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을 헤치면서 미지의 세계로 점점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프리카 내륙에서 대서로 통하는 길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다음 폭포도 발견하여 여왕이 이르듯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제 줄을 쳤어요. 이게 이제 한 줄에 이제 잘라서 이렇게 막 친 거야. 이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음절수를 이제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자, 읽어봅시다. 리빙스턴은 발이 무르트고 입술에 찔 고통을 참고 이기면서 끝없는 모래 사방 앞으로 달을 계속했다. 죽어 면제될 줄 모르는 급박한 상을 헤치면서 미지의 세계로 점점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프리카 내륙에서 대서로 통하는 길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다음 폭포도 발견하는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 불렀다. 자, 많이 단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음절로 넘어갑니다. 봅시다. 리빙스턴이 발을 부르트고 입술이 타는 터곤을 참고 이기면서 끝없는 모래 사막 아프리카 탐을 계속했다. 죽어 면제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을 헤치면서 미지의 세계로 점점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는 어느 날 드디어 아프리카 내륙에서 대서로 통하는 길을 찾아냈다. 그리고 크다란 폭포도 발견해 여왕의 이름을 따서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를 붙였다. 자, 이제는 7개, 8개 음절, 이제 음절이라는 것은 그 리듬을 말하잖아. 리빙스톤은 발이 부르트고 입술이 터지는 참고 있거든 물에 상을 타면 이게 7개의 음절이 되고 10개까지도 갔다는 거죠. 근데 한 문장으로 가 이제. 리빙스톤은 발이 부르트고 입술이 터지는 이렇게 물에 상을 타면 피어리어. 죽으면 언제 닥지도 모르는 급박상을 치면서 미지에서 잠시도 피어리어.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아프리카 내리면서 대서를 흘리시다 피어리어.
그리고 그다음 폭포도 발견해 여호와의 이름 따서 빅토리아 볼. 완전히 한 문장을 통째로 읽는 거예요. 한 문장을. 그다음에 이제 한 문장을 조금씩 스쳐 지나가는. 예, 한 문장을 이제 초과해서 그다음 이거 맨 밑에 거 이번 때 바로 때부터 여기까지 있는 문장을 계속했다. 죽음이 눈을 뜨물러 급박한 상황에 치여도 미세로 적게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프리카 내륙에서 대중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다음 폭포도 발견하여 여호와의 이름 따서 빅토리아 폭포로 붙였다.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 한 페이지를 한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몇 개 빼먹지도 않고 이거 다 읽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 정도 계속 읽으면서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은 3개월만 해도 되고 어른들은 한 6개월 정도 하면 되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빨리 파악하고 속해를 해야 뭐 이해를 해야 지식의 능력이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그렇게 해서 근데 저 밑에 재밌는 거 썼죠. 자, 다시 26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구라고? 한 권 읽고 책 아까 들었어. 그렇죠. 야 진짜 못당해 그 사람. 자기가 한 권 읽으면 어디 가도 그 얘기하는 그 책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 책 읽었는데 그 책 읽었는데 그 책 읽었는데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 아주 딴 얘기 딴 거는 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밑바닥을 잘 모르면서 은혜 한번 받은 거 평생 그 은혜 하나 받은 사건 가지고 평생 그 얘기만 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 얘기만. 발전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계속 이렇게 해서 지식의 그 인포메이션을 늘려서 이해력을 자꾸 늘려야 지력에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런 거. 사람을 상담하는데 저 사람이 지력의 힘이 부족하면요. 그 사람은 언더스탠딩을 못하잖아. 상담자가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잖아. 그 사람을 잘 이해시키려면 우선 이해할 줄 아는 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훈련을 다른 방법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문 뉴스를 하나 주고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이해하냐? 그래서 걔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한 번 읽고 이해시키는 거하고 두 번 읽어봐. 세 번 읽고 이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써 책을 딱 보면 한 번 쫙 읽고 머릿속에 탁 이해감이 잡혀야 되지. 또 보고 이러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당합니다. 자, 두 번째 심화. 이해하고 정리하여 지식화라. 정보가 아닌 지식, 진실, 진리인데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거예요. 자, 병도씨 읽어봐요. 참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응력, 창의력, 인내력을 나타내는 지식이 심화되어야 참된 사람이다. 심화, 내면하는 지식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변화된 것을 말한다. 예, 전화번호, 입수, 100개, 100개는 100개의 힘. 고도화, 가나다순, 배열, 100개, 플러스 알파의 힘. 이것이 가치 밸류 효과를 만든다. 창고에 물건을 정리해 넣은 것과 마구잡이로 넣은 것은 다르다. 심화되지 않은 지식 입수는 정보의 양만 많은 것이지 실험 가치가 없다. 입수는 단기적이고 실력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도덕 성적은 좋은데 도덕 생활은 낮은 현상이다. 심화는 장기적이고 실력으로 활용되는 삶이다. 심화시키는 방법, 퍼즐 게임. 먼저 전체를 보고 부분을 생각하라. 조각은 지식이다.
조각이 많을수록 전체 그림을 보지 않으면 조각끼리 놀아야 한다. 헛된 지식, 헛된 정보. 조각이 전체와 연결될 때만 참 지식이다. 부분 전체와 연결될 때만 가치가 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본다, 생각한다, 정리한다. 팩트를 나와 연결, 팩트를 우리와 연결, 팩트를 인류와 연결. 진정한 지식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연결져 해석한다. 부분은 항상 전체를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알 수 있다. 자, 수고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화번호 100개를 알고 있어. 그것도 힘이야. 근데 이거를 가나다 순으로 쫙 정리해 놓으면은 100개의 힘 플러스 알파가 생겨. 써먹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창고에 물건을 넣을 때 그냥 갖다 놓아놨어. 그 찾을 때 어떻게 찾아? 심지어 네? 못 찾아요. 이사하고 나면 그런 경우 겪죠. 이삿짐 막 내려놓고 나면 뭐 찾아가면 힘들어. 근데 창고에 가나다 순으로 이거나 이거 저기 착착 넣어놓으면 좀 힘들어도 딱 넣어놓고 나면 써먹을 때 금방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수없이 들어와도 제대로 이렇게 고도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 사선을 쳐서 읽는 센스 그룹 읽는 훈련인데,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퍼즐 게임 해봤어요? 네. 그리고 퍼즐 그 그림 많잖아요. 성화 같은 거. 근데 그 조각 싹 쏟아놓고 맞추라 그러면 그림을 한눈에 안 본 사람이 그거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말이 안 돼. 그림 한눈에 봤다 이 말이에요. 보고 조각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심화시키는 것은 조각들을 모아서 잘 정리하는 게 심화, 고도화 작업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해.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럼 배우고 집에 가서 이거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걸 읽어보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읽으면은 몰라요. 다시 정리를 해야 되네요. 그 reconstruction이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정리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딱 캐시마크하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쫙 해놓으면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오늘 한 거 다 정리하면 아 사람의 인격은 5가지로 돼 있고 5개는 이런 건데 사람을 상담할 때 이 5개 중에 하나가 손가락처럼 예를 들어서 고장나면 손 전체가 힘들다.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상담이다. 그럼 고장난 부분 어디가 고장났냐? 엄지가 고장났다면 엄지에 대해서 또 검지, 뭐 장지, 약지, 새끼 뭐 이렇게 되는데 심력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를 고치려면 뭐뭐뭐다. 좀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지력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력의 문제에서는 입수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그걸 심화하고 그걸 표출을 해야 이제 자기 실력이 나오는데 입수하는 과정은 이런 거고 그리고 고도화, 심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표출 이런 걸 이제 정리를 딱 한눈에 해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잡히는 거죠. 자리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바라볼 때 함께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분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 고치는 방법도 생기잖아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